왔어요. 아이 좋아. 안녕하세요. 배종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오늘 또 한번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나와봤습니다. 자, 계절별 루어 선택이 왜 필요합니까? 굉장히 방대한 질문에 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절별 루어 선택. 1월에는 뭐 스몰 러버지그를 써야 되고, 2월에는 미노를 써야 되고, 3월 달에면 뭐 러버지그를 써야 되고, 4월 달에는 펀칭을 해야 되고, 5월 달에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1, 2, 3, 4, 5, 6, 7, 8, 뭐 90, 11, 12 각 달마다 가장 효과적인 루어가 있다기보다도 각 달마다 베스들, 우리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베스들이 위치하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게 좋냐? 저는 산란이라고 봅니다. 산란이 보통 이제 4월달, 5월달 그 정도의 산란이 시작되는데, 산란 전 그리고 산란 후, 그리고 수온이 떨어지는 저수온이 시작, 그리고 저수온이 끝나는 3월달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 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산란식이죠. 평지형 저수지, 남쪽 나라 평지형 저수지, 뭐 수로 이런 데서부터 산란이 시작돼서 천천히 이제 윗지방도 이제 산란이 시작되는데, 산란 전기까지는 낚시가 굉장히 얕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베스의 산란에 있어서 어떤 조건은, 필요 조건은 충분한 햇빛의 투과, 그리고 어느 정도 얕은 수심, 적절한 산소의 투입,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곳을 공략을 할 때 좋은 채비를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은데,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뭐 쉐드나 그다음에 채터베이트, 뭐 스피너베이트 이런 루어를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얕은 곳에 이제 고기들이 올라와서 활성도를 가지기 때문에 얕은 곳에 공략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루어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산란이 끝나고 나면 고기들은 또 나뉘어지죠. 어느 정도 깊은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여전히 얕은 곳 장애물에 숨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산란이 끝나고 나면 어떤 루어를 쓰더라도 다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겠죠. 왜냐? 전 지역의 베스가 분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달별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보다도 산란이라든지 수온이 올라가는 시점 혹은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을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지금 얕은 곳에 고기가 많다라면 얕은 곳에서 효과적인 그런 하드베이트를 쓰거나, 그런 뭐 채비를 쓰거나 포인트를 그런 얕은 곳에 두고 낚시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각 달별로 이런 루어가 좋습니다, 저런 루어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드롭샷 하나만 가지고도 사계절 내내 베스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베스가 있는 위치고, 그 위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루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월 달 넘어가고 뭐 11월 달, 12월 달에는 엘라바마를 많이 쓰는 이유도, 제가 있는 댐권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물론 얕은 곳에도 있습니다. 깊은 곳에 위치하면서 빙어를 먹이 사냥하기 때문에 저는 엘라바마 리그를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시즌에 제가 얕은 곳에 있는 장애물을 공략하는 이유도 베스들이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가는 얕은 장소에 올라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산란 준비도 하기 때문에 얕은 곳을 공략을 하면서 노싱커 쉐드라든지 혹은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어떤 파워스핀이라든지 채터베이트라든지 스피너베이트라든지 이런 루어를 쓰는 이유도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달별로 추천할 만한 루어를 주세요보다 각 달별로 고기가 있는 위치에 맞게 그런 루어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지형 저수지 그리고 계곡형 저수지, 어떤 게 평지형이고 어떤 게 계곡형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원래 뭐 원정을 다니면서 전라도권의 저수지를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전라도권에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근처가 전부 평야입니다. 논이 많아요. 논이 많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도 농수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많고,
장소 자체가 거의 평평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뭐 발 앞이나 물 중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평지형 저수지라고 하고, 평지형 저수지의 특징이 뭐냐?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생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지금은 평지형 저수지 가도 아직 봄 시즌이기 때문에 수생식물이 잘 없지만, 한여름에 가보면 수면을 가득하게 수초 같은 것들이 덮고 있죠. 왜냐?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비투가가 충분히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초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계곡형인지 평지형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근처에 있는 게 산인지 혹은 근처에 있는 게 논밭인지 판단을 하고, 논밭이 많이 있는 평평한 지대에 있는 저수지는 평지형 저수지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수면에 장애물이 없겠지만 한여름이 되면 거기는 수면이 빡빡하게 덮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낚시 가실 때는 뭐 프로그라든지 뭐 쉐드, 버징이라든지 이런 채비를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계곡형 저수지는 산골 깊숙하게 위치해 있죠. 보통 내려오는 유입수가 산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유입수가 많고, 아마 그쪽 계곡형 저수지는 약간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방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고, 한쪽은 산을 막아서 이렇게 저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골이 있는 쪽은 수심이 또 좀 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그런 장소에는 한여름에 가도 수초가 잘 못 자라죠. 물도 굉장히 차고 수심이 어느 정도 깊기 때문에 수초가 잘 없고, 연중 거의 대부분 물이 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지형 저수지인지 계곡형 저수지인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면, 한여름에 수초로 뒤덮이는지, 혹은 한여름에 갔는데도 물이 맑고 물이 시원하고 산이 이제 많이 우거져 있다든지, 이런 걸 보고 여기는 평지형이구나, 여기는 계곡형이구나 판단을 하시고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른 봄철에는 수온이 빨리 올라가는 평지형 저수지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산란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는 평지형 저수지 가보면 수면이 막 수초로 가득히 덮여 있고 수심도 낮기 때문에 수온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늘도 있고 어떤 시원한 물이 내려오는 계곡형 저수지가 조금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 한 가지 또 팁을 드려보면, 평지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베스들이 굉장히 빨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자가 됐으면 내년에 가보면 4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보면 5자가 되어 있습니다.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반대로 계곡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온이 어느 정도 낮고, 그리고 배수로 하여금 수심이 어느 정도 깊으면 다른 수생식물이 자랄 환경도 좀 힘들고, 다른 물고기도 성장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계곡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도 맑고 낚시 여건은 좋겠지만 고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성장한다는 걸 판단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다른데 보면, 형태를 보면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하드웨이트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금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굉장히 값싼 루어들 보면 똑같이 만들어서 나오죠. 근데도 사용을 해보면 어떤 거는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또 다른 건 입질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재질의 문제, 혹은 소프트베이트 안에 무게감을 넣을 수 있는 소금의 양 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양은 똑같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베이트에 떨어지는 속도를 결정 지어주는 내용물인 솔트, 소금의 함유량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빨리 떨어져야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데, 소금의 양이 적게 되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느리게 떨어지게 되고 적절한 액션이 안 나오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리지널 루어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형태에는 아랫부분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넣어서 만든 그런 소프트베이트는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겉모양만 똑같이 뺏겨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팔려고 만든 그런 루어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족하게 됩니다.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데 천천히 가라앉거나, 혹은 느리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가라앉거나, 그런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요건 똑같은데 입질이 좀 덜 들어오는구나, 요건 똑같은데 좀 잘 안 날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황에 맞는 웜 색상 고르는 기준. 자, 소프트 베이드의 컬러, 웜의 컬러라고 하죠. 그런 컬러는 일반적으로 물이 맑을 때는 보통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컬러. 물이 흐릴 때는 어필 컬러라고 보는데,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뭐가 내추럴이고 뭐가 어필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웜을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투과가 잘 되는 그런 계열을 내추럴이라고 보면 됩니다. 웜을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혹은 전등에 딱 비춰보면 속이 투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물 속에 들어가도 태양빛이 들어가도 태양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베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컬러보다 햇빛 투과가 어느 정도 돼서 물색과 어느 정도 일치하를 만들어서 낚시를 할 때 조금은 입질 받을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작자들의 설계, 그리고 낚시를 해왔던 어떤 통계들에 의해서 내추럴 컬러를 써야 된다. 물이 흐릴 때는 반대로 그러면 어필 컬러를 써야 된다. 어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보면 빛 투과가 안 됩니다. 명암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흰색이라든지 완전히 검정색, 짙은 갈색, 핑크색, 붉은색, 이런 컬러를 가지고 이제 어필 컬러라고 하는데, 그런 어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리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고기들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 때는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린 물색, 뭐 머드 컬러라고 합니다. 뭐 진흙색,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많이 흐린 장소에서는 그래서 뭐 흰색이라든지 아니 검정색, 또 야간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빛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 낚시에는 뭐 완전히 붉은색 혹은 검정색, 짙은 갈색, 흰색 이런 루어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뭐 그거는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내가 맑은 물일 때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도드라지게 어필이 되는 어필 컬러를 쓰니까 조과가 떨어졌는데, 햇빛 투과가 잘 되는 어떤 내추럴 컬러를 썼을 때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입질이 오더라,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내추럴 컬러를 이제 써서 이제 낚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흐린 물색인데 물색과 비슷한 그런 어떤 컬러를 썼을 때 어떤 어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해서 입질이 잘 안 들어오더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또 한번 어필 컬러를 가지고 낚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이 루어에 대한, 색깔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야 입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기는 힘들지만 데이터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봉돌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물방울형도 있고 스틱형도 있고 총알형도 있고 뭐 각진형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저도 이것저것 다 써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실제로 봉돌의 역할은 내채비를 멀리 보내주는 거, 그리고 봉돌이 바닥에 닿아져 있다면 바닥에 뭐 지질이라든지 장애물의 유무를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뭐 이런 형태 물방울이 좋습니다, 혹은 스틱형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캐스팅하기 편했고, 그리고 바닥을 읽었을 때 어떤 바닥에 지질의 형태라든지 장애물의 유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는 그런 봉돌이 좋았던 것 같고, 텅스텐 싱커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무게면 부피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날아가고, 그리고 단단함, 그 단단함의 정도가 납은 살짝 무른데 텅스텐은 표면이 더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읽을 때 더 선명하게 읽혀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봉돌의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가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뭐 텅스텐을 쓰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텅스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텅스텐을 사용하는 것보다 봉돌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봉돌이 재질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점에서 장단점은 미세하게 있습니다.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말고 다른 재질 중에 10g인데 굉장히 큰 것들, 굉장히 큰 봉돌을 사용을 해보면 일단 캐스팅하는 게 조금 힘들고, 또 정확하게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봉돌, 그런 싱커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 중에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내용은 그냥 피식 웃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귀여운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쉽게, 좀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가장 좋은 설명은 대학생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초등학생을 이해시키는 그런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풀어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영상 또 답변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